그러면은 주사파가 횡행할 때는 대학에서 고대가 어떻게 저분도 어떻게 고대에서 우익인사로 지금 견딜 수 있는가, 안 쫓겨났는가 참 다행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안에 끝내면 됩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게 국회 도서관 대강당이 큰데 지금 제가 앉아서 쭉 쉬어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150분 이상 오셨어요. 사실 이게 뭐 세미나 토론에 이렇게 오시면 대단한 인원입니다,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 몸도 그렇다 보니까 세미나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조그만 사람 별로 없고 실제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이 현실과도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놓고 보게 되면은 같은 학자로서 또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도대체 너무 안이한 어떤 그 지식의 학년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걸 느끼는데 오늘 정말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맡은 부분이 뭐 안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우리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을 이상을 지금 계속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운동권, 주사파의 역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깨고 몸으로 체험하고 어떻게 보면 학부 때부터 별로 이렇게 주사파, 이 운동권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사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완가 이질적인 존재로서 그들하고 논쟁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주사파를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는데 자, 우선 이 점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 방금 그 발표를 이제 하셨는데 이 특히 안보 얘기를 두는데 제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좀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보에 좀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이제 우리 박혜학 교수님께서 이제 뭐 핵 전력을 포함해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불리한가 방송을 아주 잘 분석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타고난 전문가시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절규죠 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27일 날 이 미국 정상회담이 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보도를 봐서 알겠지만은 지금 그 김정은이 비서가 베트남에 와가지고 지금 뭐 삼성에 있는 베트남 공장을 뭐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걱정이 됩니다. 북한은 항상 의표를 지르는 행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예상보다는 좀 파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취해놓고 큰 거 던져놓고 난 다음에 큰 것도 뭡니까 챙겨가려고 이 삼성을 벌써 끌어들인 게 아닌가 직접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겨요. 지금 사실은 항상 북한은 일본의 예상을 빗나가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핵무기에 대한 어떤 공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핵이 갖고 있는 파괴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요인을 모르는 거예요. 쟤네들이 핵을 갖다 놓고 사실은 우리 사회 내부의 정신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있는 이 작업이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을 뭡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탁 치면 되는 거고 마지막 순간 안 되면 뭡니까? 장인하게 핵과 같이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싸우는 것이 낫지. 그 핵이 들어가고 좀 해주고 뭐 이만큼 주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돼. 그걸 북한이 역이용합니다. 대단히 선심수도시 비핵화 이렇게 난 다음에 제가 봐가지고 아마 또 삼성을 가지고 남북한이 협력한 거대 사업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움직임 조짐이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신경이 쓰여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냐? 핵무기는 무서운데 핵무기는 사실 국제정치에서는 상징적으로 무서운 무기로서 얘기되어지는 것이지 실제 핵무기상으로 무서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화학 무기예요. 지금 생화학 무기가 북한이 세계 전력 3위입니다. 3위고 지금 생화학을 갖고 있는 것이 북한이 여기 뭐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최소 2,500톤에서 최대 500톤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저균 여러분 들어봤죠? 아주 무서운 균인데 탄저균이 만약에 100g 정도를 가지고 서울과 같은 밀집 지역에 이게 살포하면 300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이 탄저균을 지금 1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살상 능력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핵보다 북한이 갖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과감하게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행보를 가져야만이 오히려 북한의 전략 전술에 힘을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네. 제가 뭐 핵을 뭐 무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그만큼 위기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이 주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1987년부터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는 계속되어 왔고, 그게 지금 이제 30년 이상 쌓여가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존망의 기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위기가 아니라 위기 단계를 벗어나서 존망,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떤 순간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위기라는 용어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존망으로 하자, 죽느냐 사느냐, 이래야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상황국이 얘기를 했고, 자, 더 무서운 게 뭐냐? 사실 뭐 총 맞아 주거나 핵부터 맞아 주거나 생각 맞아 주고 죽기는 매일반이에요. 어차피 사람이 뭐 죽는 거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을 동안 제정신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이 썩어버린다. 정신을 노예화시킨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정신을 어떻게 노예화시키느냐? 주체사상을 통해가지고 벌써 2,500만 원 노예화 시켜놓고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노예화시켰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전력입니다. 사이버 전력.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군사 용어로 얘기하면 전자전이라고 얘기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는 사이버전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막 하는 것들, 해킹 응급부터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터치오는 거, 무슨 사이트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망가뜨리는 거 말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드루킹 바로 그런 건데. 지금 북한은 드루킹이 없었죠. 북한은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봐도 아마 중국이 거점이 될 텐데 계속 인터넷상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정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계속 넣어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판단력을 마비시키면서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 앉는 내용에 다 현혹되어져가지고 이 머리가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인터넷 사이버에서 나타나는 선전선동이 가장 저는 무서운 거다. 저는 그게 오히려 핵무기보다 생화학고기보다 이 사이버상의 그런 선전선동을 통해서 의식 자체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사비 판단을 구분을 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되는 지금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왜 두렵느냐? 제가 386 세대입니다. 이 386 세대가 어떻게 보면 386 세대부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게 한 세대고 그 세대가 지금 586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그걸 장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 아마 여기 아마 대학 80대 다닌 분들 다 알 겁니다. 제가 이제 5.18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학하고 뭐 오리엔테이션하고 MT 가고 얘기하다가 뭐 5월 가까이 오면 이제 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18 관련되어진.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노래 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그런 사실 이 노래 가사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여성과 관련되어진 말이지 뭐 어떤 잘못된 말이다. 그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5.18 관련 노래 중에 그게 있어요. 총학생에서 70점 부르면 가리키는 것이 구절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부같이 어여쁜 그거 뭐다? 잘 까먹었네. 그러니까 5.18 상황에서 우리 계엄군이 여성의 유방을 도려냈다. 그래서 두부같이 잘 이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렇게 벌써 의식하고 들어가죠. 그러니 신입생들이 그 노래 들으면 뭡니까? 이게 완전히 도는 거죠. 어떻게 말이지 젊은 아여자 여고생의 젖가슴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도려낼 수 있느냐? 그게 5.18 광주다. 그때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그때부터 의심을 했어요. 야,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럴 리가 있었을까? 또, 광주 시민이 그럴 리가 있었을까? 그런 의심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유언비어더라. 선전이더라. 예, 저는 막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대한민국 국군을 말입니다. 완전히 명예를 실추시키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민주화로 나섰던 광주 시민의 명예란 말입니다. 짓밟아버린 이거였는데, 제가 요즘 와서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한 행동이 아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얘기하고 있는 5.18 관련해서 재조사 이거 관련된 논란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에 특별법의 그 타이틀을 보세요. 5.18 진상조사 특별법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뭡니까? 북한국 개입을 포함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에요. 그럼 그 법에 맞춰가지고 조사를 해야죠. 조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을 다 듣고 조사해가지고 뭐 어떤 게 사실이고 아닌 거 가려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미리 뭐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저는 뭐 이 5.18 관련해가지고 여러 것을 서적을 학교에 있으니까 연구자고 이제 하니까 책을 통해서 보죠. 저는 뭐 사실 뭐 지만원 씨를 만난 적도 없지만은 그래도 5.18과 관련해서 책은 대부분 제가 읽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북한 책까지 읽었는데 제가 학자적 양심으로서 객관적으로 이거 무슨 자냐 우냐 누구 지지하느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읽어본 자료 글에 의하면 지만원 씨만큼 정확하게 5.18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결과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학자적 양심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자, 이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또 어떤 돌 판매가 날라오고 뭐 할지 모르니까 유튜브로 또 보는데 막 할 때 보니까 이 정도 하고 정리를 하겠는데 그 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사회에 들어간다냐. 아까 앞부분에서 경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 중심의 경제를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 딱 듣는 순간 이거 주체사설 가지고 아니 노골적으로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구나. 이거를 가지고 근데 어느 경제학자도 그 용어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경제학자가 이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특히 3.1절 이후 이제 100주년 지났는데 앞으로 이제 그 주체사상 김일성과 관련된 신격화가 이제 공식화되어질 겁니다. 주체사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다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중심의 사상 상당히 휴머니티하고 말입니다. 인간주의적인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끄집어 들어가요. 여러분 참 이게 답답한 게 적어도 대학 이상 들어올 어느 지적인 수준을 갖는다 그러면은 사상을 표현한 데서 사람 중심의 사상. 여러분 수많은 철학가 사상이 있는데 수많은 철학가 사상의 주체와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관련된 것이 사상 아니에요. 세상에 개의 사상이 있고 무슨 소의 사상이 있습니까? 예? 주체사상,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사람이냐는 걸 얘기해야지 그게 사상이지. 이게 동호반복이에요. 사람 중심의 사상에는 사상 안에 벌써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만이 사상을 논하지 뭐 개돼지가 사상을 논합니까? 벌써 그런 용어, 그 문학적 용어에 사람들이 벌써 이성력을 판단력을 상실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뭡니까? 포용국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이게 뭐냐? 제가 봐가지고 구호 국가로 가는 거예요. 구호 경제를 하자는 얘기야. 경제 정신을 다 떼어놓고 북한 가면 맨날 그 구호 선전하죠. 바로 구호입니다. 구호. 포용, 좋은 얘기. 포용, 뭐 따뜻한 뭐 이런 거. 그래서 정신이 썩는 거, 정신이 세뇌돼가지고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 또 선전선동에 의해가지고 특정 목적으로 휩쓸고 가는 거. 이게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거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사살해 나가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았는데 뭐 책을 참조하시고 이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